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 주는 돈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막스 권터 지음, 송기동 옮김, 북스너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을 키우고 관리하는 평생 부자의 마인드를 투자의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은행가인 저자의 아버지와 스위스 출신의 부호들은 평소에 원칙으로 삼는 공통된 돈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무기로 삼던 12가지 메인 원리와 16가지 보조 원리를 모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인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 12가지 돈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 돈의 원리,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걱정은 병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투자는 충분한 리스크를 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안전하고 따뜻한 침대 속에서만 보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감싸고 있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듯이 우리는 모험에 나서야 합니다. 모험은 위험에 맞닥뜨려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행동입니다. 위험과 마주하고 있을 때의 우리의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상태는 다름 아닌 걱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모험은 리스크를 뛰어넘으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가져다 주며 그런 이유로 모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를 걸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을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배워두면 지금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려가기보다 올라갈 여지가 훨씬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제2의 돈의 원리, 욕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당초에 원하던 이익이 발생하면 빨리 떠나야 합니다. 좀 더 하며 머뭇거리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과욕에 있으며 돈의 제2 원리는 그런 과욕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과욕을 극복하고 자기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부를 추구하며 경쟁하는 99%의 경쟁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탁월한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빨리 이득을 챙겨야 합니다. 봄이나 피크가 도래하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운을 활용하려 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승리는 계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초에 정해놓은 목표에만 도달하면 빨리 접고 자리를 뜨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처럼 보여도 지극히 낙관적이어도 주변의 누가 붐이 지속될 거라고 아무리 부추겨도 이 원리만은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유일한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벌어져 좀 더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가 불을 보듯 뻔할 때뿐입니다. 그 정도의 예외가 아니라면 너무 이르다 싶을 정도로 빨리 이득을 챙겨 떠나는 습관에 익숙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번 끝냈으면 그 후 상승세가 지속되어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그 추세는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길어져도 빨리 접지 않음으로써 발생했을지도 모를 손실을 막았다는 기분으로 위안을 삼으며 다음 차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3의 돈의 원리,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마라.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뛰어내려야 합니다. 실패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투자의 절반은 미리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암초에 부딪힐 거라고 각오해 두어야만 합니다. 경제 동향에 대한 판단의 절반은 아마도 빗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투자 조언의 절반은 관역을 벗어난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품는 희망의 절반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획득한 자산의 전부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모험은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모험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효과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그들은 뭘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여 전진하고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해지면 주저없이 결단합니다. 곤란에 빠지면 감정에 치우쳐 대응하지 말라는 원리의 가르침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후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투자의 일부를 단념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극복해야 합니다. 제4의 돈의 원리, 예측가의 오류에 휘둘리지 마라. 돈의 세계는 한 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돈의 미래를 장담하는 말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형성되는 돈의 세계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실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측을 믿음으로써 그 염려를 떨쳐버리려는 태도는 빈곤의 법칙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상되는 일을 두고 행동하는 대신 확실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대응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베팅을 했을 가능성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투자가 성공하여 계획했던 목표까지 차분히 접근해 가고 있다면 그 상태에 당분간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측가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제3의 원리를 떠올려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5의 돈의 원리, 돈에서 질서를 찾지 마라. 카오스의 생명은 무질서입니다. 카오스에 질서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리하거나 전망 있는 투자 대상을 찾을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포커든 예술품이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유망해 보이는 투자처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존재한다는 환상으로 최면술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석을 통해 승산이 높아 보일지라도 투자만큼은 운이라는 압도적으로 큰 존재를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자신의 연구가 확실한 질서나 거의 확실해 보이는 질서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독백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연구를 했고 방법도 알고 있다. 이 투자는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승패를 좌우하는 무작위한 사건을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알고 있다. 만의 하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볍게 갖자. 제6의 돈의 원리, 한 곳에 매달리지 마라.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움직임은 둔해집니다. 기동력을 잃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충성심과 집착 때문에 자신의 투자자로서의 커리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는 감정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 언제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신속하게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승산을 충분히 평가한 후에 실행해야 하며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행동을 취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투자 대상이 명백히 가치를 상실하고 있고 확실하게
전망 있어 보이는 다른 투자처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뿌리를 절단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라내기 힘들 정도로 뿌리를 두텁게 성장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7의 돈의 원리.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의지해도 좋다.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은 단순한 희망입니다. 직관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고 회의적으로 대처한다면 유용한 투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직관의 신빙성이나 공상적인 측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 흔한 마음의 경험입니다. 만일 돈에 관해 특정한 행동을 취하라는 강한 직관을 느끼게 되었다면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는 그것을 먼저 테스트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직관을 설명할 수 있다면 믿어도 좋은 직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데이터의 저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직관은 무시해야 합니다. 제8의 돈의 원리. 당신이 돈 버는 일에 신은 무관심하다. 신의 계획에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돈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개입하면 투자는 갑자기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둘의 세계는 반드시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신이 자신의 은행 구자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염력에 대한 믿음이나 실천이 신봉자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때로는 단발적으로 크게 맞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일도 발생하지만 행운의 변덕이 일어났다는 것 외에 어떠한 개연성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신이나 신통력, 미신의 도움에 기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이는 투자가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뭔가에 돈을 걸 때 기댈 곳은 오직 자신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 이외의 어느 것에도 의지를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스스로의 판단력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제9의 돈의 원리. 부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들이다. 낙관은 기대를 키웁니다. 비관은 준비하는 테크닉을 키웁니다. 부자가 되려면 건전한 비관주의가 더 효과적입니다. 프로는 낙관주의자가 돈을 베팅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판단으로 얼마나 쉽게 설득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는 낙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비관적인 상황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사태는 늘 보이는 만큼 심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보이는 것보다 더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보이는 만큼은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심각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이 희망한다면 보이는 만큼 나쁘지 않은 쪽에 돈을 걸 수도 있겠지만 확증이 없다면 대개 자신의 낙관은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사태가 나빠 보일 때에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돈의 세계에서는 훨씬 안전합니다. 제10의 돈의 원리. 큰 이익을 원하거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라. 대중의 논리는 상식적이지만 부자의 원리는 아닙니다. 돈의 세계에서 다수의 생각은 대부분 오류입니다. 돈을 번 투자자는 대중의 말을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 사람들만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주변의 모두가 노라고 외칠 때 혼자만 예스를 선택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것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투자자의 옳은 선택을 항상 방해합니다. 다수가 항상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옳을 때보다 그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없이 오로지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여 투자하거나 혹은 막무가내로 반대쪽에 돈을 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리스크에 내맡기기 전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강하고 빈번하게 느낄 수 있는 압력은 다수의 의견에 일치하는 투자를 권유받을 때입니다. 대중에 동조하는 투기는 본질적으로 값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것으로 지극히 높은 가격대에서 구매를 권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압력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그 존재와 계략적인 함정을 주의 깊게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제11의 돈의 원리,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으면 바꿔라. 시작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빨리 옮겨야 합니다. 원금 보존에 매달릴수록 더 크게 잃습니다. 자신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한 가지에 매달리는 태도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투자 대상에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 집착의 덫에 걸려들면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투자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투자처에서 빚을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평균 비용을 낮추는 행위는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 주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지만 그릇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처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투자처에 집착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12의 돈의 원리, 부자는 계획보다 대응을 중시한다. 장기 계획은 미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위험한 확신을 줍니다. 계획에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에 넘쳐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혹은 감히 무시해 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의 세계는 한정된 의미에서만 나무의 성장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경향을 연장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엉터리입니다. 지금의 경향들 중 몇몇은 향후 20년 동안 의심할 여지 없이 소멸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사건은 언제나 갑자기 일어납니다. 호황이나 공황, 격변, 전쟁, 파괴, 붕괴 등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알 수도 없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들을 정리하기보다 사태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대처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위험이 보이면 도망치면 됩니다. 돈에 관한 한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장기 계획은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마인드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마인드를 가지셔서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